자, 그러면 요 황 이야기 해줄게요. 요거하고 관계되는 게 바로 뭐냐면 놀랍게도 이야기해 줄게요. 백악기 말에 중세인데 표준 화석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게. 이제 드디어 요때 직격탄을 맞은 게 암모나이트예요. 이제 암모나이트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돼요. 놀랍죠, 놀랍죠. 이제 모든 게 이제 한 줄에 다 끼어져요. 이제 프레임이 대단한 거 알겠어요? 예. 이제 지식이 한 딱 들어가면, 예,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되고 패턴이 다 보여요. 바로, 이어서는 백악기에는 뭐죠? 이게 바로 운석이 떨어지는 거 알잖아요? 이게 6,600만 년 운석이 다 알고, 그건 적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때 사실은 또 하나가 동일하게 뭐가 있었나 하면, 혹시 아는 사람? 트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때. 에이, 다 암기해야지. 바로 데칸 트랩이에요. 데칸 트랩. 네, 이때 데칸 트랩. 그 유명한 인도의 아잔타 석굴을 조성했던 그 데칸 트랩의 현무암. 그럼 이것만 알아도 인도 역사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이 데칸 공원이잖아요. 여기 높아요. 이게 뭐 한 600m 정도가 높아요. 이쪽은 뭐죠? 이쪽에 이제 겐지스강, 인더스강 이렇게, 이쪽이 바로 인도 아리안족이 들어가고 붓다가 이렇게 했고 했던, 이게 비옥한 지대잖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고대 왕국이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대왕 이쪽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인도 역사를 해보면 항상 여기 이렇게 하고 일로 못 들어가요, 거의. 여기에 뭐죠? 그 문다족인가? 인드라 왕국 뭐 있죠. 옛날에 이게 왕국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그 오지 비슷한데요. 높아요,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바로 시베리안 트랙 같은 거 인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현무암 범람은 지구에서 전체를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빨리 따라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데칸 공원에 이걸 데칸 트랩이라고 그래요. 육지에 있는 걸 트랩이라고 그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뭐라고 하죠? 플래토. 예. 온통 자바 플래토 이야기했죠. 그건 또 따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 따로 그 이야기 드릴게요. 데칸 트랩이 거의 같은 해에 일어나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공룡 멸종이 운석하고 두 개가 겹쳐지는 겁니다. 두 개가 겹쳐지고 이 데칸 트랩의 현무암 범람이 이제 어떤 걸 불러왔나 했더니 이게 바로 이때 그 현무암 범람이 화산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올라가는데 항산가스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 황이, 자, 지난 목요일에 했죠. 황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거죠. 디메틸 설파이드 이야기했죠. 설명했구나. DMS. 이게 이제 지금 지구과학에서 핫이슈입니다. 이 지금 얘기해서 너무 말. 디메틸 설파이드. 이 황이요. 이건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또 알아놓으세요. 디메틸 설파이드는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황을 함유한 분자입니다. 그래서 야들은 반드시 생명체만이 만들 수 있어요. 무생물적으로 안 생겨요. 그래서 외계행성 찾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외계행성 대기에 디메틸 설파이드가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핫 이슈입니다. 오케이, 그거는 다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백악기 말에 이건 황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게 해양을 산성화시켜요. 일단 알아보세요. 해양을 산성화시키는데, 자, 요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때 암모나이트가 망해요. 멸종을 해요. 그럼 빨리 적을게요. 암모나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암모나이트가 있는 그 동물 종을 뭐라 그래요? 그 전체 집합을. 그렇지. 두 종류. 이제 좀 안 해. 이제 하여튼 내하고 무슨 대화를 하려면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답을 하라고. 두 종류. 자, 두 종류. 자, 여러분들 오징어하고 이런 다 정리해 드릴게요. 두 종류란 말이 뭐냐면 머리에 다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는 크게 세 갈래로 보시면 돼요. 두 종류는 앵무조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두 개가 뭐냐 하면 십완 상목이 있어요. 목입니다. 목.
10환 상목, 그 다음에 8환 상목이 있어요. 요거는 유입니다. 문강목 가속종 할 때 유요. 자, 이 앵무조개는 언제 출현하냐면 고생대 캄브리아 때입니다. 굉장히 이게 먼저 출현했어요. 캄브리아 때 출현했고, 암모나이트는 주로 대봉기 때쯤을 보고 있습니다. 고생대 중기입니다. 대봉기에 출현해갖고 야들이 언제 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트라이 아이스도 굉장히 번성을 해요. 트라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주라기, 백아기도 굉장히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잘 따라오세요. 야들이 문강목 가속종에, 자, 적어놓으세요. 이게 이 암모나이트가 백아기 드라이트 몇 종이었나 하면요, 종이 아니고 5속, 속이 5개 속이 있어요. 그리고 종이 몇 개냐 하면요, 다 헤아릴 수가 없어갖고 고생물학자들이 수만 종이라 그래요. 10,000개가 넘는다는 거, 수만 종이 있어요. 오케이? 잘 들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거,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가장 중요한 화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앵무조개는, 근데, 이게 표준화석이라 그래요. 이걸 왜 표준화석이냐 하면 그 뭐라 그러냐면 껍질을 그라인드로 쫙 해보면 그 껍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그려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골뱅이처럼 암몬제가 있는데 요거에 이렇게 태가 있어요. 태가 대봉기 때 고생대하고 트라이 아이스기는 이게 좀 많아요. 주라기, 백아기 때는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갖고 지질학자들이 연대를 측정을 해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 정도로 이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수만 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표준화석이라고 그래요. 네. 고생대 대봉기부터 중생대 말까지 했는데 야들이 공룡하고 똑같이 바로 6억 신생대학들이 6,600만 년 전에 운석했을 때 같이 멸종을 한 거예요. 됐나요? 이제 머리 심어졌죠? 항상 좀 헷갈려요, 이야기들이. 근데 왜 야가 멸종을 했는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의 생태를 알아야 돼요. 야는 어떻게 됐나 하면 주로 표층에 살아요. 바다에. 항상 바다를 공부할 때는 표층, 심층을 항상 구별해야 돼요. 야들은 표층에 살고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따면 잘 떠서 중년 알을 표층에 놔요. 표층에 떠돌아다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양산성하는 표층이 심해요. 표층부터 이렇게 해양산성하에 직격탄을 맞아요. 곧장 해양산성하. 그래서 물려 있다는 거예요. 해양산성하하고 바로 암모나이트 멸종이 직접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앵무조개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앵무조개는 야들보다 먼저 생겼고 야는 종이 몇 개 없어요. 속도 그렇고 속도 옛날에는 거의 없어요. 단종이에요. 얘는 수만 종인데 얘는 종이 몇 개 안 돼요. 거의 뭐 1,000개도 안 돼요. 거의 몇 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체가 되는 시간이 야는 5년, 야는 15년이요. 굉장히 천체자연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사율이 빠르다 그래요. 대사율이 굉장히 빠르고 대사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종 분화가 어마어마하게 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종이 넘는다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종 분화가 가속이 됐는데 그 다양한 종이라 나중에 다음 주 목요일날 보여줄게요. 나도 뭐 입이 딱 벌어졌어. 우리는 암모나이트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도 하석이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생각, 여러분 이거밖에 생각 안 하죠. 이거. 암모나이트가 10,000종류를, 한 100종류를 보여주는데 전문가들이 보여주는데 내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진짜, 여러분 상상하시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요렇게 된 거는 트라이아에서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럼 이 오징어가 들어가 있잖아. 알죠? 오징어 들어갔는데, 이때는 처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왜 오징어들이 껍질이 없을까요? 딱딱한 스케줄 껍질이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오징어 이렇게 하면 속에 투명한 나오죠. 갑오징어 뼈 말고. 그건 좀 달라요. 그것도 있는데, 갑오징어 뼈도 있는데, 갑오징어 뼈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오징어의 희미한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그게 오징어의 그러니까 굴 같은 껍질 옛날 그랬던 거에 남은 잔재입니다. 오케이. 근데 왜 지금 있는 오징어는 껍질이 거의 다 없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야. 이게 바로 중생대 바다를 이해해야 돼요. 중생바다의 최강자는 누구예요? 어룡이요, 어룡. 이시티오사우루스, 플래시오사우루스, 장경룡 어룡들이 덕실덕실했어요. 야들이 목이 얼마나 길어요? 몇 메터 되잖아요? 야들이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그런데 야들이 이렇게 골뱅이처럼 이렇게 껍질 두꺼운 거 있으면 딱 잡아먹히게 좋아, 맞지? 그래서 이 암모나이트 구멍 보면 여기에 구멍이 막 뚝 생겼어요. 어룡들이 깨물어가 묶고 이게 큰 거는 몇 메터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도망을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중생대 바다에서는. 그래 껍질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속도 위주로 진행한 거예요. 이제 이랬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기본이요. 전부 다 먹이 사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왜 지금 오징어들이 껍질이 없느냐, 그 껍데기가 석회암 껍질이 없느냐, 요게 바로 중생대 어룡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룡이 이게 주식이었어요. 이게 주식이었다고. 그래 무조건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멸종한 거는 해양 산성하고 관계 있는데 왜 그런데 야들은 살아남았느냐고요. 야들 껍데기도 갖고 있잖아. 그럼 노상 잡으면 묵혀야 되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살아남은 게 뭐냐면 야들이 알을 낳는 특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알을 해저에 바위에 부착을 한다는 거예요. 해저 부착알. 요런 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알을 해저에 부착하기 때문에 표층에 산성하든 뭐가 아무 상관없는 거야. 됐나요? 알도 커요. 크고 만들면 15년 딱 되는데. 자, 그런데 야들이 암모나이트가 없고 전 세계 바다에 다 펼쳐져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야들이 어디서 나와요? 앵무저기가 인도양. 특히 인도가 어디냐면요,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에 나오고 있죠. 그 호주 위에 그 보르네오 수바 이런 점 있잖아요. 그거에 몰려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거는 또 여기다 적어야 돼요. 2억 2,300만 년 전 부로 간 게 있어요. 2,300이 어디예요? 요거잖아. 요 2,3이잖아. 2.3이잖아. 요거 3, 4, 2, 3. 요거 5, 자, 6, 6. 다 알게 됐잖아요. 이거 무슨 기본 한개 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요때 뭐가 나오냐면, 기강류라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해양 포유동물, 물개, 물범, 물사자들이 덕실거렸다는 거예요. 야들이 아주 주식으로, 전 세계 바다에 있는 앵무조개를 막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야들이 도망을 가갖고 몰려있는 곳이 지금 그쪽 해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해마 보여줬나요? 해마도 바로 그 수역이잖아요. 자, 이제 내가 또 이번에 그 유튜브를 보고 나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게, 왜 인도 차이나 그쪽 해역에서 해마가 1300만 년 전에 출현했을까요? 지질학을 하세요. 자, 이게 너무나 재밌고 흥분해요.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놀라움의 연속이요. 이제 다 보여요. 자, 보세요. 그 인도르 차이나 반도, 그 말레이시아에서 보르네오 섬, 수마트라 이쪽 쭉 있는 그 해역은 윌라스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윌라스선. 바로 다윈의 진화론에 나왔던 그 유명한 윌라스선. 그걸 어떻게 할게요? 그때, 자, 이번에 내가 그 다시마 로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걸 진짜 한 1시간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마 로드 다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그 7편 다 봤어요. 내가 다 분석 다 해놨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 국내 전문가가 이론을 전개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황해 벌판, 황해 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서해 전체가 육지가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살짝 낮은 육지이기 때문에 호수도 있고 굉장히 초지가 진짜 그 몽골 초원처럼 초지가 어마어마하게 번성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순다 대륙이라고 들어봤나요? 바로 그거예요. 순다 대륙이고, 자, 이것도 적어줄게. 이제 좀 따라오니까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게 어디서 나면 순다 대륙을 이제 알아야 돼. 지금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순다 대륙하고 황해 대평원이 지금 앞으로 핫 이슈가 될 거예요. 그 개념 전부 다 바꿔야 돼,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 펼쳐집니다, 지금. 요런 이야기들이 최근 나온 지 한 20년도 안 된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이해될 거예요. 여거에, 요거 자바 있고, 요거에 보르네오 있고, 요거 뭐죠? 또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살라워시가 있고, 요 사이 해협이 굉장히 깊어요. 요 굉장히 가까운데, 그래서 윌라스선이 이렇게 꺼진 거예요. 이쪽에 생물군하고 이쪽 생물 다르다. 이쪽을 뭐라 그러냐 하면 순다. 순다라 그러고, 이쪽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호주 있는 이쪽 대륙을. 그러니까 이쪽에는 해수면이 나쁘죠. 이쪽에 가장 깊은 바다가 요 해협 빼고는 몇냐면 180m예요. 그 평균에 한 7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나기고 뭐죠? 다 육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서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쪽에 지금 호주만한 쪼매는 대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순다 대륙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 하냐면 사울이라고 그래요. SAHUL 기록해 놓으세요. 사울, 순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는 해협을 따라서 윌라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여러 가지 나비나 뭐 여러 가지 새들 조사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동물군이 조류하고 모두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위치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해갖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너무 놀라갖고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관찰했던 걸 기록을 남겨갖고 바로 1885년에 6년에 다윈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다윈이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했다 그러잖아요. 야, 잘못하면 내가 했던 거 다 놓치겠다. 그래갖고 다윈이 종의 기원을 한 몇 년 후에 쓸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너무 놀래갖고 내가 관찰한 거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젊은 친구가 있다는 거 알고. 근데 다윈이 참 정직한 사람이요. 그래갖고 그의 말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종의 기원을 다스가 발표를 하면서 이거는 윌라스하고 나의 이론이라고 가서 모초를 박아요. 네. 그때 그 윌라스라는 사람이 그냥 장사꾼이에요. 그 젊은 장사꾼이 뭐 동인도 해상가 이쪽에 가갖고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봤는데도 좀 그래야 돼 사람들이. 봤는데 새도 동물도 뭐 좀 이상해. 그래 기록을 자꾸 남겨봤더니 이쪽에 있는 패턴하고 이쪽에 패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진화론은 다윈 혼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거의 이 젊은 윌라스가 엄청난 역할을 했고 마지막까지도 이 다윈이 윌라스를 많이 지원을 해줘요. 다윈 그때 워낙 유명한 사람 돼 있고 이 사람은 젊은 학자니까 많이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다윈이 죽었을 때 관을 매준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윌라스예요. 지금 학계에서는 윌라스 다윈의 진화론이라 불러야 될 정도로 이 윌라스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다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은 전문 학교도 아니고 그냥 관찰을 해갖고 이론을 정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PETM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다 연구를 알죠. PETM. 팔레오스의 에오스의 서말 맥시멈 이거는 지금 최근 지구과학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온난화 쪽을 좀 미리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냐면 요거죠. PETM 팔레오스 에오스 서말 맥시멈 요거요. 대략 5,5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극단적 지구온난화 현상이요. 이걸 이제 PETM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요런 게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20만 년 동안 벌어진 거예요. 생각날 빨리 하겠고요. 20만 년 동안 일어났고 여거에는 시베리안 트랩은 이 뒤에 다시 그 복원되는 데까지가 1000만 년 정도 걸려요. 시베리안 트랙은 그냥 다른문 책도 나와 있고 뭐 많아요.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는데 이건 이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까지도 연결돼 있어요. 시베리안 트랩이 자 빨리 할게요. 시베리안 트랩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또 뭐냐면 어디 졌나? 여기에 메탄 가스가 많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다 메탄하고 CH4입니다. 산소가 만나는 메탄이 불타갖고 산소가 O2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거 가장 핵심입니다. 15%까지 떨어져요.
이게 가장 이게 최강원의 주제입니다. 지금 여기 웬만한 거는 책이 항공성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빨리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15%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해발 거의 5,000m 산소 농도요. 그게 뭔 살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까지냐? 이 산소 농도가 떨어진 게 어디까지냐 중요합니다. 주라기 때까지 영향을 받아요. 트라이 아이싱은 다 산소가 낮아요. 15%. 이게 어떤 자료에 의하면 1억 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1억 년 동안 15% 상태로.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기 따라 적어 줄게요. 적을 때 15% 산소. 산소 15%가 산소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면 도표를 따라 그려 줄게요. O2 이거는 기본을 다 하셔야 돼요. 대략 20억 년까지는 제로였어요. 산소 농도가. 그래서 어떻게 증가를 하느냐 하면 이 도표는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요. 빌려줄게요. (20억 년) 그 다음에 대략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 농도를 잘 따라 이건 네트로 0%입니다. 대략 20억 년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도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요게 이제 지금 제2산소혁명하고 관계되는데 대략 6억 년이라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8억 년에 5%가 왔다는 거예요. 일부 이론에 하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게 이제 21%, 네, 21%인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빨리 인프로가 이게 증가 안 됐느냐? 5% 상태로 꽤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론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건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했나? 그래서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 또 알죠? 고생대 들어와갖고 고생대 몇 개 적어줄게요. 고생대에 3억 년 무렵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산소가 예, 알죠? 근데 이런 걸 이제 같이 그려보면 이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대략 3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30%. 이거 대략 20%. 예. 우리가 산소 농도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2억, 이렇게 다시 돌아왔겠죠. 돌아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높아졌는가를 이해해야 석탄기에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자연스레 지질박물관 가서도 노사 해마다 강의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억 5천만 년에 폐렴기 말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갖고 이게 다시 15%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억 년 동안 15%. 1억 년 동안 진행이 돼갖고 언제냐 하면 대략 1.5 언제요? 주락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건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일단 트라이 아이스는 확실히 산소는 낮았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론. 우리 집에도 요거 가는 책마다 한 서너 권 있어요. 단행본으로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다 봐야 돼 다시. 이거는 지금 다 설명할 길은 없고 시간이 좀 빨리 할게요. 이건 왜 그래 됐냐면 이게 바로 요게 시베리안 트랩이 그만큼 이 결정적인 한 방을 매겼다는 거예요. 시베리아 현무암 범람, 홍수 현무암이라 그래요. 이제 지구가 이래갖고 이거 영향으로 1억 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적응하는 동물 여기서 적응하면서 바로 항상 이야기하잖아. 공룡하고 포유동물이 다른 전략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내 책에도 이야기는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2억 3천만 년 전에 요소 두 팀이 시작하면서 이 저산소 상태를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요는 공룡은 바로 기낭, 포유동물은 횡격막. 됐죠? 야, 이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했는데, 이제 원래가 다른 거는 뭐냐면, 이 프레임 속에서 이걸 꽂아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고 이제 느낌이 오잖아. 이제 이해했죠? 프레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예.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에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왜 실력이 빨리 안 느는가는 옷은 잔뜩 백화점에 사놔놓고 옷걸이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옷걸이가 있어야 서랍에 딱딱 정리를 하고 옷걸이 딱딱 꽂으면 이제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걸이를 120개. 됐죠? 알았어요. 그 옷걸이만 한 개 하시면 돼요, 이제는. 갖다 꽂으면 돼요. 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놀랍죠? 요거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다 했어요. 자, 이때 내가 노상 이야기하잖아. 이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여기 1% 올라가요. 여기 1% 올라가는 이 사건이 바로 1차 혁명이에요. 1차 산소 혁명이고 2차 산소는 또 못 그리겠네. 이쪽에 한참 가야지. 2차 산소 있지. 요게 2차 산소 혁명이에요. 요렇게 올라가는 요게 6억 년 중심으로 하는 이게 2차 산소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전체에 이런 다이그램이 한 5개나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진짜 이런 걸 갖고 특강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생각해. 요즘 뭐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4시간 갖고 안 되고 어느 일요일이든 토요일 앞으로 일요일 날 세계사든 뭐든 특강 위주로 좀 하고 싶은데 아침 10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10시, 11시, 12시, 1시에 점심을 먹는 거예요. 여서. 근데 연락이 많이 필요해요. 빅맥 좋아하는 사람 빅맥. 그 다음에 피자 딱 해갖고 콜라도 막 2리터짜리 콜라 해갖고 그때는 만들어 마음껏 먹고 그래서 오전에 3시간 하고 그래서 점심 1시간 다른 나갈 거 딱 시계 먹고 2시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6시까지 그러면 4시간 하고 7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해볼만 해.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과학 할 때 먼저 이 플랫폼 다음으로 이게 두 번째 플랫폼,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요. 오케이? 이거 모르고 이거는 전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 플랫폼이요. 나중에 또 상세하게 해줄게요. 그래, 이런 거는 지금 원래 이제 내가 이렇게 플랫폼 전체 갖다 놓으면 예를 들면 올 연말이든 상강일에 되면 뭐 그게 내년이 됐든 앞으로는 이거 기본 본관에 그 우주에 진화하고 브레인은 4주석 그냥 그거는 계속 갑니다. 가고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나 하면 우리 이거 그 한 달에 1,000만 원 오다 들어가는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강당이잖아. 이거 그냥 1년에 한 7, 80배 비워놓기가 너무 아깝잖아. 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강식으로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4번이든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건 이제 특강식으로 하면 아침 10시부터 해갖고 이어서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완전히 진짜 실력 위주로 하는 그걸 하나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줌으로 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이 이제 올 연말 되면 한 10개 춤팀 되고 어느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그 팀들이 옛날에 우리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 엑셀에 빌려갖고 했잖아요. 그걸 아직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해보는데 이제 의견을 듣고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좋은 장소를 좀 활용하는 쪽으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예. 자, 좋아요. 그래서 어떠나? PTM이 20만 년이요. 20만 년이고 PTM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뭔지 알아요? 네, 이거 지금까지 책에도 강조 안 해요. 요즘 이론이 강조를 해요. 바로 영장류가 번성하게 된 게 PTM의 결과입니다. 간단해서요. 뭐였어요? 영장류는 아마존 정글이잖아. 예, 온도가 높아야 되잖아. 밀림이 무거워져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영장류는 그래요. 과일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영장류가
그럼 이거 암기하면 무조건 영장류는 뿌리는 얼마다? 대략 5,500만 년. 요 사건을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 영장류가 대번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종이 굉장히 다양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PATM의 직접적 혜택은 누가 갖게 되느냐 하면 영장류에, 이걸 뭐냐면 초기 영장류라 그래요. 예, 에오스의 말에, 그러니까 팔레오스, 에오스에 넘어가는 대략, 그래서 영장류 기원을 5천만 년이라고 자주 들어보셨죠? 그걸 초기 영장류라 그래요. 그게 왜 번성했는가의 답이 이 사건입니다. 오메사이언스. 예, 요거는 구체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뭐죠?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알죠? 이 무슨 말인지? 메탄, 이건 다 지금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게 뭐냐면, 이렇게 결정 속에, 바다 밑에 얼음 결정 속에 CH4 가스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CH4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극격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년 동안 이 사건이 벌어져 갖고 지구 온도가 6도 정도 올라갔다 그래요. 전 지구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네, 6도 올라가고 이 결과로서 초기 영장류의 다양화가 일어나요. 번성. 굉장히 종이 다양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뿌리가 결정적으로 이런 전 지구적인 어떤 재난에 가까운, 항상 큰 재난이 있으면, 자연적 격변이 있으면 새로운 종이 폭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하고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PTM이. 오케이? 자, 먼저 큰 거부터 시생대 뒷부분에 27억 년 같으면 이쯤 있겠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27억 년 뭐라 그랬어요? 예, 지구 자기장. 예, 그게 가장 앞서입니다.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이 출현해도 돼요. 실제로 자기장은 이야기했죠. 35억 년에서부터 28억 년 있었어요. 굉장히 미약한 게 있었는데 이때 완전히 전지구조로. 그 다음 또 뭐죠? 멘털 흐름이 달라졌다 그랬죠. 예, 두 층으로 멘털 흐름이 있었는데 단일로 모아지죠. 예. 그 다음에 요거다가 또 중요한 용어를 하나 적어 놓았어요. 지난번에 빠뜨렸는데 하이드로스 어퍼 멘털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았어요. 하이드로스 어퍼 멘털. 상부 멘털이 물을 많이 함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지구 표층에 있는 바다의 100배 정도 물이 그 멘털층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온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하이드로스 물이잖아요. 물을 함유한 상부 멘털. 상부 멘털이 어딘지 알죠? 자, 이쪽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대로 쓰면 돼요. 예. 이 그림에 옛날에 어퍼 멘털, 로우 멘털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있잖아요.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는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걸 거치면서 이게 완전히 하나로 늘어가요. 예. 그래서 어퍼 멘털은 이때 하이드로스. 예.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기억납니까? 사펜타인 분자식 같은 거 보면 알죠? 사펜타인이, 자, 뭐죠? 투투파이포잖아요. 이거 암기하면 끝나요. 뭐라 그랬어요? 투투포가 뭐, 알미미야? MG지. MG2, SI2, O5, OH가 뭐예요? 4, 오메사이언스. 됐나요? 그래. MC3. 잘해. 야, 이때는 기분 좋아. 그 이제 내가 기분 좋아하지. 자, 이거 AL3로, AL2로 바뀌면 고령토가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꼭 기억해. 여기 뭐가 OH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물분자입니다. 다 아시죠? 물이 4개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하이드로스 어퍼멘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구과학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프레임 암기하라는 거 앞으로 한 2서너 더 암기하고 올해가 될지 내일이 될지 요 특강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는 4시간 갖고 모자리고 6시간을 그때 되면 딱 해갖고 6시간 만에 이걸 한 번 더 윤을 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늘
첫 단계로 내 프레임을 제시하는 단계요. 자, 어디까지 왔나? 이쪽이 어쩌고. 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4억 년 전에 뭐죠? 오존층이 만들어졌고,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네, 이 순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쪽이 또 엄청 중요해. 이건 다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이쪽에 뭐가 있어요? 25억 년쯤 되면 뭐 암기하라 그랬죠? 자, 우리나라의 영남 육계, 경기 육계, 예, 했죠? 바로 그 육계들이 25에서 22억 년 사이에 만들어져요. 주로 25억에서 우리나라 22억 년 사이, 뭐, 좀 연결되죠? 저는 그래 해도 돼요. 바로 한반도 기반암이 만들어져요. 한반도 기반암인 편마. 우리나라 암석이 거의 30% 차지하는 편마암이, 예, 기반암입니다. 이거 경기 변성 편마암 복합체라 불러요. 이쪽이. 예. 지리산도 편마암입니다. 지리산은 항암 아닙니다. 그 밑에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암석들이 언제 생겼냐 하면 25에서 22억 년 상이다. 그래서 지생대에 끝무렵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지구 대륙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구 대륙의 형성. 대륙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난 시기입니다. 예.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쪽은 명왕대는 다 정해주면, 저 중에 핵심만 몇 개만 적어주면 44.56. 여기 바로 공식적인 지금 지구의 그 탄생 거거든요. 자, 그 다음이 4.55. 여기다 문이나 적어주세요. 이거는 아벨 이론에 의하면 요 연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죠? 태야가설이죠. 다 알죠? 예, 태야가 요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대가 4.48. 요게 고척에서 지금 아벨 이론에서 특별히 제시하는 거예요. 요게 무슨 연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 위치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태양계 그 수금지와 모토천 해명이 지금 요런 순서로 된 해가 요 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때 그러니까 지구 위치가 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걸 예. 태양계의 현 위치. 요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유추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 바로 자, 아벨이죠. 4.37에서 4.20. 이게 그 저자에 의하면, 논문 저자에 의하면 지구상의 사실 단일 사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아벨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아벨. 아벨이고, 아벨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C2 운석하고 CC 운석에서, 이거는 이제 이전에부터 이렇게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C 운석, 예. 이전에서부터 해갖고 이거는 드라이 어스를 형성해줬고, 요게 바로 요때잖아요. 요게 바로 아벨이고, 이게 1000kg짜리, 이론상으로 1000kg짜리 가설, 1000kg짜리 운석이 떨어져갖고 이게 했던 게 뭐냐면 CC 타입에서 바로 바다와 대기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거예요. 됐죠? 예. 자, 그 정도 하고 이쪽에 다시. 자, 그럼 이제 끝에서 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쪽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쪽에 정리하기 전에 이쪽 공간은 뭐 딴 걸 좀 써야 되니까, 요거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 내가 최근 내가 입수한 정도인데, 아마존 정글이 지구의 허파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아마존 정글이 결국은 그 나무 전부 다 이산화탄소잖아요. 카본을 매몰시킬 수 있는데, 식물 군락이 매몰시키는데, 이거는 어느 시대냐 하면, 자, 홀로세 이야기를 해줄게요. 홀로세 이야기는 이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홀로세 오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13,000,
정확히 12,600년에 일어났던, 대략 13,000년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지질적 사건 혹시 아는 사람 기호하겠어? 뭐야? 툭 나와야지. 예.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왔다 그랬잖아. 영거 드라이아이스, 그렇죠. 영거 드라이아이스요. 영거 드라이아스. 이 아스인가? 영거 드라아스인가? 아이가 없나무나. 이 드라아스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이게 식물 꽃 이름이요. 담잠자리꽃이라 그러는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DYR 드라이아스가 이거 드라스 찾아보세요. 아이가 들어가는지. 드라이아스, 영거 드라이아스. 이게 한대 식물이요. 한대 식물. 한대 식물이 갑자기 유럽 전체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갑자기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갖고 그리고 갑자기 올라간 요 사건이요. 갑자기 올라서 갑자기 떨어진 요 사건이요. 요게 12,900년인가? 내가 옛날에 찾아놓으세요. 옛날에 했어요. 요거. 네, 요 사건이요. 온도가 거의 6도씩 떨어졌는가 그래요. 요게 500년인가 가장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가장 중요한 몇 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요거. 홀로세 들어와갖고 중요한 거 홀로세하고 요 사이입니다. 플라이스토스하고 홀로세 사이에 사하라 사건 있잖아요. 사하라 사건. 사하라 사건은 5,000년대까지 연결되는 게 적어도 돼요. 언제냐면 1.4만 년에서 5,000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에 요 이론을 최근에 뭐라 부르느냐면 푸른 사하라라는 이론을 이야기해요. 요다가 푸른 사하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인데 푸른 사하라 이론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측정돼 나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사하라 사막을 막 이렇게 대변 때 동굴 벽화가 나오는데 동굴 안각화가 나오는데 이게 봤더니 아주 그 구석기 초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이게 가장 최근이야. 10,000년 정도 14,000년 이리 때 막 나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와. 지금 아직 사막인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데인데 왜 이게 막 나오느냐. 그래갖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거 한 100년 전부터 이야기인데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는데 너무 여러 군데 나오고 이거 그럼 사람 살았지 않느냐 이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하라가 지금 사막이 된 게 5,000년밖에 안 됐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전적으로 유튜브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과학 유튜브는 학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부 다 논문을 인용해갖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뭐 할게요. 과학드림. 과학드림은 우리나라 과학 유튜브에서는 탑이요. 나는 그 웬만한 뭐 대학 역할 몇 개를 한다고 봐요. 그중에 과학드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뭐 농림부 산림청 뭐 이런 데서 막 지원해갖고 이 유튜브가 과학 유튜브가 몇 개냐면 500개 정도 만들었는데 몇 개를 할게요. 뭐 이거는 과학 유튜브를 내가 몇 개 그쪽에 있는 거요. 그 500개 그 90% 다 분석했어요. 그 예외 없이. 바로 어제까지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거 다 해봤더니 그거 나온 유튜브는 90%가 논문이에요. 논문. 전부 다 논문이에요. 그리고 한 편 만드는데 이 논문인데 특히 칭찬해 줄 만한 게 최근 10년 사이 논문이에요. 자기 전공 아니면 따라가기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좀 따로 보지 말고 빨리 할게요. 먼저 그 과학 드림을 지금 오늘 이야기에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과학 드림이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전부 다 논문을 인용한 거예요. 가장 최근은 논문이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워낙 야들이 잘하니까 이 팀이 뒤에 자막이 나와요. 그 이야기 나와요. 나레이션으로. 그 어디서 지원을 받았다 나와요. 잘해요. 진짜 잘해요. 웬만한 대학 서너 개 역할을 해요, 지금. 예.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건 나레이션을 다 적어갖고, 예.
거의 한 10페이지 되는 나레이션, 책장 넘기는 들려요, 소리가. 쫙 읽고, 또박또박 나레이션하고 논문을, 자기 이제 해갖고, 자기 좀 타이핑 해갖고, 딱 해갖고, 텍스트 만들어갖고, 그래픽 처리한 팀이 있고, 다 그렇겠죠. 그 지원을 받으니까. 그럼 쫙 읽는데, 진짜 잘해요. 그래서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요. 빨리, 그 과학 드림의 500편이 되는 걸, 앞으로, 그러니까네, 한 달내로 다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방향이 조금 틀리면 따라가고, 그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일단 난 여러분 좀 끝물이요. 과학 드림 말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또 몇 개 특화된 유튜브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한 10개 유튜브를 잘 종합해 보면 최근 30년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과학 전반적인 분야를 빨리 감을 잡아요. 오케이. 지금 이야기 전부 다 그 과학 드림에서 나오는 이야기요. 전부 논문이니까요. 물론 그 전에 내가 대충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요. 오케이. 자, 어디 가다 그랬나? 사르사막. 요게 바로 그 과학 드림에 나왔던 걸 내가 2년 전에 캡처해 놓고 이번에 다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요거는 또 다른 유튜브도 좀 해요.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외국 유튜브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라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고추장이 전 세계 라면 휩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맛이 전 세계에 굉장히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김 수출이 우리나라 1조가 넘어요. 이런 걸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내가 옛날에는 3년 전, 2년 전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 유튜브하고 우리나라 유튜브를 지금 동시에 비교를 해봐요. 어떤 유튜브가 하면 외국에 최고 하는 유튜버들이요. 네이처, BBC, 그 다음 외국에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도 유튜버들 있잖아요. 팔로우가 1000만 명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같이 우리나라 거 비교해봐요. 외국 거 최고 하는 유튜브를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그 정보로 그 가장 뭐냐면, 다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데 핵심 뭐냐면, 시간 싸움이요. 가장 빨리 그냥 탁탁 들어오는 거 보면요. 우리가 2배 정도 좋아요. 근데 같이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전적 형질이, 그냥 지금 이렇게 한류라 이런 걸 그냥 옛날에 그냥 생각했던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영국의 어떤 그 젊은이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에서 놀란 것 중에 몇 개를 쓰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자판기 커피라는 거예요. 그 얘기 보셨나요? 야, 완전 그냥 감복했는 거야. 세상 이렇게 맛깔스럽고 탁 하면 나오는, 그 옛날 있잖아요. 얼마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툭 하면 설탕 많이 들어가 탁 나오잖아요. 나는 그거 안 먹어보니까. 요거 영국에 완전히 두 손 들은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우리 커피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아프리카 코끼리 똥 커피를 그런 거 따르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따르요. 영국 그 사람이 정확해요. 라면이 왜 그렇게 전 세계에 퍼졌는가요? 전 라면 많이 안 먹는데 최근에 라면을 한두 번 먹어봤어요. 그냥 맛을 어쩔 수 없어요. 먹어보면 졌다 이거요. 이걸 게임이 안 돼요. 먹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미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음악 팝에서 우리가 있잖아, 아이들. 그거 벌어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가만 비교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내가 많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유튜브가 더 많죠? 실제로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20년 동안 구글링 했잖아요. 구글링을 해보면, 구글에서는 아직도 99%가 미국이에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나사에 보면 유럽의 센터를 들어가 보면요. 게임이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구글에서 정보량은 세계 탑이고, 탑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달하는 그 맛깔스러움, 딱 핵심을 파악하는 이게 지금 최고가 나사입니다. 근데 여담 해줄게요. 나사는 어느 정도 나면요. 나사는 미국의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는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그 얘기 했죠. 나사에서 안에 그 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한 팀이 연구 결과를 같은 연구소니까 서로 오픈할 것 같죠? 안 한대요. 안 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먼저 전 세계 사람한테 오픈하는 게 먼저래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나사가 이 정수로 시작한 겁니다. 대국민, 전 세계 사람한테 최고의 프론티어 과학 정보를 옆 팀보다 먼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과학 정보를 이 전 세계한테 오픈한다, 이 마인드가 철저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 과학 사이트나 진짜 형편없어요. 유럽 과학 사이트를 얼마나 불친절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 학자들만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나와요, 보면. 엉망이에요. 돈은 그렇게 많이 쓰면서. 근데 나사는 아예 처음부터 이 모든 거는 세금 낸, 물론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위해 갖고 이거는, 예, 그렇게 한다는 그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에 있는 사이트는 내가 20년부터 들어가 보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들어가기 쉽고 탁 해놨고 정보도 고급이고, 예. 근데 옛날에 어떤 책자를 봤더니 옆 팀하고 상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일반인한테 오픈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자세에서 빨리 벤치마킹이 된 나사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를 무조건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알리는 거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구글이 나사나 이런 그런 그다음에 유전자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오픈을 잘 해놨고 막 진짜 알아듣기 쉽게 잘 해놨어요. 중국은 그냥 게임이 안 돼요. 아직 형편없어요. 유럽도 그래요. 일본도 그러고. 그러니까 95% 그러니까 구글로 들어가면 95% 정보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유튜브로 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유튜브는 내가 잠깐만 할게요. 유튜브는 내가 그러니까 2년 동안 면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정보량이나 질에서 우리가 세계 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는 게 학습혁명이 유튜브 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진짜 희망으로 봐요. 네. 500개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 1000개 이상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외국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개수는 많은데 미국 사이트도 유튜브는 보면요. 안 권해요, 저는. 최근에 전문학 사이트를 최근에 발견한 걸 내가 한 200개 분석을 했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인구수 우리나라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유튜브가 제임스 웹이나 이런 것들 가장 맛깔스럽고 가장 잘 가공해놨어요. 가장 잘 알아듣게 돼 있어요. 외국 유튜브 안 들어가도 돼요. 미국 유튜브 필요 없어요. 지금 유튜브는 우리나라가 세계 탑입니다. 다른 적어도 나옵니다. 네. 전부 다 구글은 그렇지 않는데 유튜브 상은 우리나라 지금 세계 단연 1등입니다. 나와 있어 다른 것들이. 그래서 빨리 그 물결을 타시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할게요. 그래. 자, 푸른 사하라 바로 그 유튜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국 유튜브는 다 비교를 다 해봤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설명을 잘해. 진짜 잘해. 자,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렇게 된 거 빨리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외국 논문을 갖고 그대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 하면 이게 5,000년 전까지, 자, 그럼 왜 5,000년 전에 푸른 초원에 푸른 사하라가 됐나? 사막이 아니었나? 이게 어려워요. 이게 천문학을 알아야 돼요. 자, 결론 뭐냐면 건일점 알죠? 태양이 타원궤도를 거기 때문에 건일점이 있는데 자, 빨리 할게요. 지금의 건일점은 이 태양이 있다면 저 빨리 할게요. 이건 중요하게 그려줄게요. 이 타원궤도가 있는데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자, 건일점이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타원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멀리 가고 이쪽은 가깝다는 거예요. 요즘 가정에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20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긴 타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23.5도 기울는데 요 건일점이 있는 요게 지금은 요때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겨울이라는 거예요. 일단 따라오세요. 복잡해요. 겨울인데 이게 14,000년 전에는 현재 지금 겨울인데 14,000년 전에는 건일점일 때가 여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일점은 어쨌든 해를 더 많이 받게 돼요. 가까우니까네. 그 다음에 여름이기 때문에 더 일사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논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14,000년 전에 그 건일점이 여름에는 태양빛을 지금보다 7%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돼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7%인데 햇빛을 더 많이 받으면 사막이 더 되는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그게 반대예요. 어떻게 됐냐면 자, 빨리 그려줄게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냐면 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략 이렇다 합시다. 아프리카 있다면 적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원래 사막이 돼요. 원래는 사막이 돼야 되는데 여거에 7% 일사량이 많아지면 이쪽에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팽창하죠. 팽창하면 뭐가 되죠? 저기압이 되죠. 금방 따랐죠? 금방 안 어려워요. 근데 자, 이쪽에는 바다가 대서양이 있죠. 대서양은 바다죠. 그러면 바다는 빨리 안 더워지죠. 같이 일사량을 해도. 비열이 크잖아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7%. 그런데 그러면 요 두 개를 상대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고기압이 되겠죠. 이쪽에 대해서. 이게 고기압이 돼요. 그거 따라오시면 돼요. 됐죠? 그럼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러가요? 고기압에서 저기 불러가죠. 끝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놀랍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바닷바람이잖아. 습기를 머금었겠죠. 요런 식으로 이거 적어줄게요. 비열, 이게 비열차인데 일시적 비열 차이로 바다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부는 걸 바로 이걸 뭐라 그래요? 몬순 기후라 그래요. 따라서 들어보셨죠? 이걸 몬순 기후라 그래요. 이게 바로 인도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무역풍하기 여기에 아프리카에 이어서 몬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뿌릴 수밖에 없지. 깽끝이요. 비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녹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제 끝났느냐 하면 5,000년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5,000년 전에 끝나고, 잘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끝나면 이제 건조화 되잖아요. 사막이 되잖아요. 사막이 돼. 이 가장 큰 호수가 뭐냐면 차도 호수가 있어요. 이 차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하자 합시다. 이 차도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자, 말라버리면 그거에 처음에 고기발 물반 됐다가 전부 다 호수가 바싹 마르면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말라 죽겠죠. 자, 그럼 요 고기들이 이게 차도호가 사막이 돼버리면 5,000년, 사막이 되면 5,000년, 사막이 되면 이 고기뼈, 물고기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고기 뼈들이 전부 다 가루가 되겠죠. 가루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야들이 어디로 날아가? 바람 불면. 사막이 되면 바람 불죠. 어디? 아마존. 자, 이야기했죠. 야, 참 요즘 참 공부가 깨가 쏟아져. 이거 너무나 이제. 자, 그러면 이것도 항상 나올 말이죠. 뼈에 뭐 있죠? 인산 칼슘. 항상 나왔다 뭐죠? 인 따라가면 된다 그랬죠. 인. 자, 드디어 인을 따라가면 또 뭐가 되느냐 하면, 잘 들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보여줄게요. 이거는 뭐. 자, 어떻게 됐냐면, 백악기 때, 자, 요 트라이아 폐렴기 때 식물이, 이제 이때 양치 식물하고 거시 식물이 이제 박살났다는 이야기 들었죠. 화분이 돌연변이 났다 그랬죠. 그게 암염까지 연결됐죠. 이 백악기 말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지금, 어디? 백악기 사건. 내가 갑자기 또 너무 많아갖고 지금 물고기뼈 인, 갑자기 뭘 이야기하다가. 그래. 자, 이것도 최근 논문입니다. 최근 논문. 전부 다 논문이에요. 최근에 이 한 여자 과학자가, 브라질에 있는 여자 과학자가 완전히 거의 막 아마존에 있는 꽃가루, 그 다음에 꽃 화석 식물을 6,000종을 분석했어요. 6,000종. 화석을 6,000개. 꽃가루를, 수만 종 꽃가루를 분석을 했는데, 백악이 말하고 이 팔레오스하고 완전히 패턴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디? 아마존에서. 아마존에서 발견한 식물의 화석하고 분석했더니 결론이 할게요. 백악이 말에는, 잘 들었어요? 이쪽에 속시식물이 화석을 6,000종을 분석해봤더니 속시식물 화석이 48%예요. 그래서 잘 들었어요? 팔레오스 왔더니 속시식물 화석이 몇 퍼센트를 바뀌었나 하면, 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 아마존이 왜 생겼는가를 이 사람 다시 보는 거죠. 84%로 이렇게 증가해봤다는, 2배로. 놀랍죠? 꽃가루하고 식물 화석 6,000종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시간 걸렸죠. 그랬더니 백악기하고 팔레오스 딱 건너뛰면서 아마존의 숲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분석이 뭐냐 하면, 숲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지금은 아마존이 이제 숲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 완전히 나무가 이렇게 천장을 다 이렇게 완전히 밀림이 된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걸.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여우의 원숭이들이 여우의 매트처럼 지내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제4의 대륙이라 그래요. 이걸 수관이라 그래요. 캐노피라 그래요. 예. 여우에서 영장류도 여기서 그냥 매트처럼 뛰놀고 있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보시죠, 다큐멘터리. 예, 아마존 가면 그래요. 자, 이게 수관을 형성하고 있다네요. 근데 이게 백악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백악기 말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들 있죠. 자, 공룡 나왔으니까 정해 드릴게요. 자, 빨리 이야기하는 대로 빨리 불러줄게요. 자, 공룡 요거예요. 요거 이쪽에 줄게요. 공룡. 하는 김에 다 정해 줄게요. 자, 공룡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골반뼈로 나눈다고 그랬죠? 골반뼈를 해서 뭐냐면, 조반목, 새궁둥이, 조반목, 그 다음에 뭐죠? 용반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용반목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빨리. 용반목은 두 가지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다리로 나눕니다. 사지로 나누는데 용반목은 뭐로 나누냐 하면 용강류, 용다리, 용강류로 나누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강류, 짐승, 수각, 짐승다리, 용다리, 수강류로 나눠요. 이 수강류에서 잘 들었어요. 수강류의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게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최강의 이쪽에서 바로 공룡 용반목의 수강류의 중생대 말기에 살아남던 종이 바로 조류예요. 조류가 이래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류는 용반목의 수강류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네.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최근에 논문에 나온 것도 할게요. 코끼리가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다. 왜 코끼리를 자꾸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맘모스를 이해해야 우리 유라시아로 호모사피엔스 이동 경로하고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신생대, 고생대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어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최근 분류입니다. 이게 최근에 핫이슈로 등장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의 사바나 코끼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 두 가지로 가요. 요게 지금 핫이슈입니다. 하나는 둥근 귀 코끼리가 있어요. 귀가 둥그래요. 둥근 귀 코끼리.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까지 육상 동물 중에서 가장 큰 게 코끼리인데 지금 코끼리가 아니고 상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맘모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아가 직선으로 된 코끼리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상아 코끼리. 여기 지금 분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도 있는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아시아 코끼리는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 이제 아시아 코끼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멤머더. 이제 이걸 내가 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거 아닙니다. 멤머더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 멤머더가 바로 아시아 코끼리 갈래입니다. 멤머더. 됐죠? 예.